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보길입니다.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하고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덴마크령 그린란드인데요. 여기에서 히토리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지하 자원을 확보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그린란드의 나타니엘슨 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중국의 석탄 및 철광석 수입 업체인 제너럴라이스가 이 그린란드에서 광물을 개발할 권리를 박탈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제너럴라이스사는 2013년 이곳에 개발 허가를 받은 런던 광산을 인수해 가지고 중국에 연간 1,500만 톤 정도의 철광석 그리고 히토류를 채굴해 가지고 공급하려 했었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그린란드는 또 중국의 제의로 추진하던 2개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 역시 무산시켰습니다. 이 그린란드에서의 중국 축출은 지난 4월에 총선이 있었죠. 이 총선에서 이 중국의 대규모 히토류와 우라늄 채굴 사업을 반대해왔던 야당인 IA당이 승리하면서 이미 이 그린란드에서의 중국 퇴출이 예견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이었던 IA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주재의 중국 대사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총선 7개월여가 지난 20일 그린란드는 최종적으로 이 중국의 광산 면허권을 박탈했고 또 이제 중국은 쫓겨나기 이른 겁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무분별한 자연 훼손 그리고 인권 유린 이런 이유 때문에 쫓겨난 바 있죠. 또 지난 11월 24일에는 중국 소유 광산 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수명이 납치 또는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덜란드까지 이 반중국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대만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다른 발트 3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리투아니아의 대만 관계 강화와 대만의 국제 형사 경찰기구 이걸 인터폴이라고 그러죠. 인터폴 참여와 같은 문제에서 대만을 지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네덜란드의 외교부 또한 대만의 인터폴 가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여기에 네덜란드 해군은 지난 10월째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5개 나라 해군하고 함께 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펼칠 정도로 반중국 흐름에 적극적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반중국 흐름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무대에서 몸값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가 반중국 흐름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제 절벽을 만났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이런 네덜란드의 반중국, 친대만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관은 25일 기자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가 대만 독립 세력을 의식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라고 한 겁니다. 또한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발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발트 3국이라고 그러죠. 이 발트 3국 국회의원 10여 명이 오는 12월 2일과 3일 대만 입법원 그러니까 국회격이죠. 이 대만 입법원 외교부 등이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 개방국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발트 3국은 구소련 그러니까 현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경험 때문에 이 러시아하고 공산주의의 비판적인 나라들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의 반중국 흐름은 앞으로 유럽 사회 전반에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건 뭐냐면 이 중국이 유럽 국가들의 반중국 흐름과 친대만 조류에 대해서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유럽 국가들의 반중국 흐름 또한 갈수록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이 리투아니아를 압박하니까 미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죠. 그리고 장 이브 로드리앙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리투아니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유럽 사회 내에서 이 독일과 함께 친중국 성향을 보여왔었죠. 그럼에도 중국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에 반기를 들고 나서서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네덜란드, 발트 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의 가장 극적인 반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럽 사회 내에서 가장 친중국적이었고 사실상 이후에 친중국 흐름을 주도해왔던 독일의 변신입니다. 26일 이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독일의 새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연정협약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측의 우호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흥분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에 독일 총선에 승리한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신호등 연립정부가 협약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만을 민주대만 이렇게 데모크라틱 타이완으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대만에 적잖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호등 영정이라는 게 뭐냐면 집권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3인당, 자민당, 녹색당의 당 색깔이 각각 빨강, 노랑, 초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우장한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의 새 정부와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각 영역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의 확대와 함께 대만 해협의 현 상황 그리고 국제 평화 번영이 유지 보호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쉐주웨이 주 독일 대만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연정 참여 정당들의 협약안에 대해서 민주 대만으로 표기된 것은 큰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 집권 연립정당이 이렇게 대만을 표기한 것은 사실상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독일이 중국과 대만 각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주목을 끕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쉐주웨이 주 독일 대만 대표는 이건 중국과 대만 간의 통일과 독립의 다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 전제와 독재와의 다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주도의 연정은 이 외교정책 합의문에서 이후에 하나의 중국 정책 테두리 안에서 민주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을 향한 분노의 불길은 이젠 이 남태평양의 인구 70만 명의 섬나라인데요. 솔로몬 제도에서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총리에 취임한 소가바레가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폭력 사태로 발전을 했고 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폭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폭동은 국회 건물이 습격당했고 또 경찰서와 차이나타운 상점들이 방화, 약탈되는 사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 소가바레 총리의 재임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최고의 자원을 가져갔고 국민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그러면서 총리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니까 이 솔로몬 제도 당국은 호주의 평화 유지를 위한 진압 경찰 지원을 요구했고 호주 정부는 26일 120여 명의 군경으로 치안 유지 병력을 구성해서 일진을 이날 급파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소가바레 총리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금 지원 유혹에 넘어가서 대만과의 유대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크면서도 가장 가난한 섬이 바로 말레이타 섬인데요. 이 섬 주민들은 2019년 솔로몬 정부가 이 36년간 맺어왔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니까 이 말라타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한 중국 기업은 심지어
툴라기라는 이 나라의 섬 하나를 통째로 임대를 해가지고 배타적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지방정부와 맺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계약은 결국 이 중앙정부가 무효화시켰습니다만은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외교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해온 미국과 호주는 크게 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소가바레 총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페이스북 금지령을 내릴 준비를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현재까지 국가 차원에서 페이스북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이란, 북한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제도도 중국의 압박 때문에 페이스북 금지를 추진하니까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던 겁니다. 또 하나 솔로몬 제도 당국이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게 뭐냐면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이 솔로몬 제도는 지난 3일에 중국에 머물고 있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문제는 광저우에서 출발한 전세기 내에 자국민들은 겨우 21명에 불과했고 83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즉각 야당과 시민단체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세기 운행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소가바레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전세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솔로몬 제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보다 중국의 눈치를 더 보는 정권이라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중국발 전세기 편으로 중국인들이 입국한 이후에 솔로몬 제도에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27일 현재 20명이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번 솔로몬 제도의 폭동 사태에서 반중국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의 차이나타운이 불타버렸다는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제도의 국민들은 우리는 중국이 싫다 그러면서 친중국 노선을 걷는 소가바레 총리는 물러나라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이나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방정부들은 소가바레 총리의 중앙정부하고 결별하면서 독립을 하겠다고까지 선포하고 나서서 중국으로 인해 유발된 솔로몬 제도의 비극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바레 총리는 이번 시 배후에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왜곡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대의 퇴진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소가바레 총리가 말하는 그 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쫓겨나고 있고 또한 중국이 싫다는 원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타민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